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검정과 추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검정과 추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추정은 뭐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점수가 배정되면 16점, 적게 나올 때는 9점, 8점 정도가 배치되니까 뭐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계량식의 수치가 다 나오면 15점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추정은 유형들을 철저히 익혀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문제가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만 잘 챙겨 놓으시면 크게 문제 없이 검추정은 만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을 보도록 할까요? Y사의 LED 전등의 평균 중량은 100g, 목표 편차는 1.8g으로 알려져 있다.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재질을 개선한 후에 10개를 랜덤 샘플링을 측정한 결과 평균 중량이 98로 나타났다. 공정 평균이 작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 위험률을 1%로 검정하시오. 단 3%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평균이 작아졌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쉽네요. 평균은 원래 평균 중량이 100g이라고 했죠. 100보다 작아졌다. 이렇게 그 가설을 세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반면에 H로는 평균은 작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세워야겠네요. 여기서 X바나 이렇게 가설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 주어진 걸 따르고 여기 보면 3%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죠. 이 자체로서 벌써 점수가 옆에 붙어 나오는데요. 이거 지금 8점짜리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요게 5점이고 요게 3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그 모분산을 검정을 먼저 하라 그러면 이게 점수가 10점짜리가 되고요. 얘가 4점이 됩니다. 3, 4, 3 뭐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런 경우가 되거나 아니면 11점이 나올 때가 있어요. 4, 4, 3으로 점수가 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나올 때, 기사는 이제 이런 걸 주질 않는데, 단서가 없어요. 이거 3포란 말이 없으면 3포 검정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산업기사는 3포가 명확하게 줘요. 검정을 해라. 검정을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 경우는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그럼 안 하면 됩니다. 이제 됐고, 두 번째는 알파 5%. 이건 사실 안 써도 돼요. 점수 채점 포인트가 아닙니다. 채점 포인트가 아닌데, 그래도 해놓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죠. 이거 보세요. 1%잖아요.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 값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1%.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평균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좀 시그마 알죠? 시그마가 1.8이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지제로가 되죠. 그럼 지제로니까 검정 통계량이 X바를 무시하라 아니겠어요? X바 마이너스 2X바. 나름의 루트 V X바죠, 이거. 하나마나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안 써도 되죠? 자신 있으면 안 써도 됩니다. 쓰지 마세요. 그냥 바로 X바가 들어가면 돼요. X바가 뭐예요? 얘가 X바죠. 평균 중량이 98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98 빼기 100. 1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빼면 되고. 표준 편차가 1.8이죠. 1.8인데 n이 10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을 10개로 남았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표준 편차가 되니까 루트 10분의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51364가 됩니다. 지제로가 이렇게 나왔고, 네 번째는 기강력이죠.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채점 포인트거든요. 이거 133은. 그래서 이게 틀리면 안 돼요. 기강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졌다니까. 작아졌다면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무조건 1%니까. 마이너스 2.33 그러면 안 됩니다. 수표를 찾아야 됩니다. 326입니다. 이쪽에 수표를 보면 0.01 나와있죠? 0.01. 정륜포 위에 있는 표인데 0.01이 2.316이고 0.05는 2.576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규음포 표를 보고 구해야지 그냥 본인들이 알고 있는 값을 쓰면 거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36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제 H로 기각이죠. 예, 답 아주 쌈박하죠. 더 이상도 이하도 쓰면 안 됩니다. 저처럼 아주 간단하게 답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5점 맞는데. 여기서 채점을 할 때 요것만 따로 채점합니다. 만약에 다 좀 틀렸는데 그럼 0점을 기준이는 않고요. 검정 통계량이 맞으면 요건 3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검정 통계량은 꼭 맞아야 돼요. 맞고 봐야 되는 거죠. 다른 거 틀려도 점수를 반 이상 받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검정 결과 유의하다면 평균 중량의 신뢰 한계를 구하시오. 검정 결과 유의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좀 유의하잖아요. 네, 이게 유의한 거죠. 평균 중량의 신뢰 한계는 원래 이제 산업계산이 이렇게 잘 안 주고요. 제가 좀 어렵게 써놓은 거고 높아심에. 왜냐하면 시험지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신뢰 상한을 구하시오. 상측 신뢰 한계를 구하시오. 라고 써야 되는데 원래 상측 신뢰 한계. 뭐 신뢰 상한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상측 신뢰 한계가 맞는 말이고요. 원래는 그냥 신뢰 한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산업계산은 주는 편이에요. 자, 이제 이게 작아졌잖아요.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면 무조건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거 알고 있으면 뭐 상치가 하치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러면 신뢰 한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X바 플러스 2.316. 이 계수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1%인데 이게 5%인 경우는 없어요. 1%면 똑같이 1%가 되는 거예요. 5%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 1% 기각이 되는데 5%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무조건 1%가 와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니에요. 이거죠, 이거. 얘죠, 얘. 루트 10분의 1.8. 이건 얼마죠? 이건 98이죠. 그러면 99.32398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다가 원래는 이걸 써야 되는데요. U의 추정치의 상한.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거 안 쓰고, 식 답이니까 이거 쓰고 답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뮤로 표기하고 이런 거 막 애트 붙이고 이렇게 고민들 하는데요. 그 채점 하지도 않아요. 신경 쓰지도 마세요. 그냥 간단히 계산해가지고, 요것만 달랑 넣어서 답을 쓰시면 절대 안 틀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1번. 공정의 마우스는 한 개당 평균 무게가 100g으로 알려져 있다. U가 100g이라는 얘기죠. 성적수 약성을 위해서 12개를 샘플링 했네요. 표본 평균이 X바가 103으로 나타났다. 이게 X바라는 얘기죠. 자, 공정의 목표준 편차를 알고 있어요. 3g으로. 관리 상태다. 이렇게 나오면 시그마가 변했나 안 변했나 검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시그마는 3이다. 확정한 거예요, 그냥. 확정을 했다는 얘기가 관리 상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 평균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검증하시오. 그럼 평균이 얼마나 했어요? 100이라 했는데 100이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100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H제로 평균은 100이다. 이렇게 되죠. 유의 수준은 5%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알파가 5%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시그마를 아니까 이것은 무조건 정규 검정으로 봐야죠. 그래서 정규 검정은 데이터가 X바가 103g이죠. 그래서 103에서 평균을 무시하라가 되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무시하라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무시하라가 되는 거니까 103 마이너스 평균 100이죠. 시그마가 3인데 샘플이 12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을 루트 12로 나누면 되죠. 무조건. 이게 이제 시그마 X바가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 하면 3.46410이 나오네요. 그러면 기각력은 다르다니까. 예, 정규분포의 기각력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96 이렇게 쓰면 돼요. 굳이 G 0.97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로 기각이 되죠. H로가 기각이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는 당연히 신뢰 구간을 계산하라고 나오겠죠. 공정의 표본 표준 편차가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신뢰 구간 구분하는 게 없네요. 그냥 이걸로 끝나요. 그냥 얘는 정규 분포는 끝나고 나다는
T분포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번에는 공정의 표본 표준 편차가 3g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공정의 표본 표준 편차가 3g이라고 그랬으면 이건 시그마 미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미지니까 이건 정규분포가 아니라 T분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평균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 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뮤가 100g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100g이 아니다. 그러면 H0, 뮤는 100g이다. 이렇게 되고요. 알파는 바뀌는 게 없죠. 알파는 5%다. 그대로가 되고, 이번엔 시그마 미지니까 T분포가 되는 거예요. T분포가 돼도 똑같죠. X바를 무시하라. 이건 뭐 바뀌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바가 103g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죠. 103이고 얘는 100이죠. 100인데 이번엔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3g이라고 했거든요. 3 나누기 루트 n은 12개죠. 예.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시그마 X바인데 이거는 시그마 X바의 추정값이죠. 예, S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뭐 아까랑. 아까와 똑같은 3.46410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T분포의 기각량은 어떻게 됩니까? T0.975에 5%니까 975의 자유도가 11이 되죠. 예, 이거는 11에 0.975니까 2.201이 나옵니다. 그래서 2.201이니까 H로가 기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항에서 공정평균이 달라졌다면 신뢰한계를 추정하시오. 평균이 달라졌으면 신뢰한계를 당연히 추정해야 되는데 신뢰한계는 얘에 대한 신뢰한계를 추정하라는 얘기죠. X바에 대해서. 그래서 103. 그 다음에 이 기각력에 무조건 반대인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201아니에요. 똑같죠 뭐. 뒤집어 똑같으니까. 2.201에 표준 편차는 뭐예요? 얘죠. 그래서 곱하기 루트 12분의 3. 즉 통계량 뒤집어서 신뢰계수 곱하기 D 통계량. 뭐 이 공식이 바뀌질 않기 때문에 신뢰구간은 그냥 저것만 그냥 당시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냥 주워 먹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103 플러스 마이너스 1.90612가 되는 거죠. 그럼 뭐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이건데요. U의 추정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써도 됩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안 썼다고 틀렸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뭐 답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답 써놓으면 되는 거죠. 과정 가지고. 2번 당도가 10인 공정의 충매를 계산한 후에 로트로부터 10개의 표본을 랜덤하게 샘플링한 결과 표본 평균이 12, 표본 표준 편차가 2.2가 나왔다. 이거는 표본이란 말이 붙었죠. 예, 지금 표본을 뽑아가지고 만든 표준 편차예요. 표본을 뽑아서 만든 표준 편차, 이건 T분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정규분포로 하면 0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T분포로 하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분포를 읽어보고, 정규분포 아니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평균이 커졌다고 할 수 있는지 유수용 5% 검정. T분포라시 이런 말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채점하다 보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정규분포로 풀고, 누구는 T분포로 풀고. 그럼 열심히 풀었는데 0점과 9점. 이거 8점짜리예요, 이거. 그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H1. 평균이 커졌냐? 뮤가 원래 당도가 10이라고 그랬거든요. 10보다 커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H0는 뮤는 10보다 커지지 않았다. 보통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알파가 5%라고 했죠. 네, 알파가 5%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T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X바가 표본 평균인데 10이죠. 12-10. 평균을 무시하라. 이게 표준 편차가 2.2니까 2.2의 제곱 나누기 몇 개? 10개. 이걸 이렇게 딱 써놓고 나면 편하죠. 계산 저렇게 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건 루트 10분의 2.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87479 8이니까 이거 올라가서 한없이 올라가네요. 2.8748이네.
이런 경우는 이제 8748 뒤에 0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뭐, 왜냐면 자릿수 맞추자고 한 거니까, 0을 붙이든 안 붙이든, 그게 긋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세 자리까지 써도 긋지는 않아요. 답이 안에 있으면 돼, 범위에. 근데 범위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쓰라는 거죠. 다섯까지 쓰라는 얘기가 그 셋째 자리까지 안에 넣기 위해서예요. 맞추기 위해서. 그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릿수 맞추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채점을, 뭐 산업기사는 그래도 한 250부 되지만 기사는 같이 채점하는데, 기사가 1100부 정도가 돼요. 저는 이제 기사 시험은 한 1500부에서 2000부 정도를 시험 보길 바라고, 산업기사도 한 500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지금 산업 수요가 있으니까, 끝까지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채점하는 사람이 2000명을 채점해야 된다는, 보통 제가 가면 1300명 정도 채점하거든요. 그래서 좀, 채점을 조금만 틀리면 그냥 거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R이 이번에는 커졌다니까 T의 0.95가 되죠. 플러스 쪽이죠. 자유도가 10개니까 9가 되죠. 이것도 또 수표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넣어야 됩니다. 바로 정규분포 옆에 T분포가 있는데요. T 0.95니까 이쪽이죠. 자유도가 지금 9란 말이에요. 자유도가 9니까 이거 계산을 하면은 1.833이 되네요. 1.833. 그러면 이제 뭐, 이거 당연히 크죠? H로 기각이죠. H로 기각이니까 실내 한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게 1.833이니까 마이너스 1.83, 실내 하한이 되겠네요. 볼 것도 없이. 그럼 X바는? 당도가 10이라고 그랬죠? X바가 10이고, 마이너스 1.833. 곱하기 표준편차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2.2. 왜 그러냐면 x바 마이너스 t 0.95에 9에 루트 n분의 s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10.72478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빼기가 되니까 유의 하한이 돼요. 유의 하한이 되는데 이 유의 하한이 최소한 원래 모수였던 10보다는 크다. 아무리 작아도 얘보다는 크다.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2번 H 부품 공작은 새로운 부품의 산포가 효과적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10개의 제품을 표본으로 샘플링해서 품질 특성을 측정했더니 다음 자료를 얻었다. 새 표준으로 인한 작업으로 개선된 모분산이 0.6보다 작아졌는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제곱이 있는데 여기는 없죠? 문제가 이런 경우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데 이건 문제 잘못된 거예요. 원래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리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어떨 땐 표준표 제곱으로 갔다가 없다가. 그래서 많이 틀려요. 여기다가 이건 또 함정을 이중으로 봤네요. 유수준 1%. 이렇게 나오면 먼저 뭐부터 하냐 하면 바로 테이블 데이터부터 무조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할 때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테이블 데이터라는 건 뭐냐? 그냥 n과 x바와 s 이 값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10개죠. 6.79, 0.34785의 제곱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놓고 나서 시작을 한다. 자, 모분산이 작아졌냐? 그러니까 모분산의 개선이 이루어졌네요. 그 시그마 제곱은 0.6보다 작아졌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H로는 아니다, 작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알파가 지옥이죠. 1%가 들어왔습니다. 알파 1%, 지옥이 나왔네요. 자, 시그마는 무조건 까이 분포입니다. 까이 분포로 검정하시오. 그러면 이게 자유도죠. 자유도 곱하기 시그마 제곱분의 S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10개니까 9개가 되고요. 시그마 제곱은 0.6이라고 그랬죠. 얘는 0.34785의 제곱. 이런 경우 틀리기가 딱 좋죠. 그러면 1.81499가 나옵니다. 책하고 약간 틀리죠. 자, 근데 이제 그 차이가 거의 크지 않죠? 반올림 차이에서 약간씩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8149가 됐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기각력은
이게 지금 작아졌다니까 이것도 카이 분포의 기각력을 볼 줄 알아야 되죠. 1%니까 카이 제곱 0.01에 자유도가 9 이렇게 되죠. 지금 이제 자유도가 0.01에 9라면 여기 나온 대로 2.09가 됩니다. 자, 이제 카이프는 T표 옆에 있어요. 순서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2.09. 그럼 이제 얘가 작으니까 이건 H로 기각이죠. 네, 개선이 성공한 거죠. 개선이 성공했네요. 작아졌으니까. 좋은 현이죠. 만약에 유의하다면 모분사는 신뢰하기 99% 추정하시오. 이거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 공식에서 얘하고 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스와핑. 카이랑 시그마만 스와핑하면 그게 공식이에요. 근데 이게 들어갈 때 이게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그러잖아요. 작은 값으로 나누면 최대, 큰 것으로 나누면 최소. 그러니까 최대값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제곱의 상한값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거는 자유도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카이 제곱 0.01에 9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9 곱하기 0.34785의 제곱 나누기 2.09 그러면 0.52105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걸 써야 되느냐? 이거 잘 모를 것 같아요. 물론 뭐 유추정값 들어가겠지만 안 써도 돼요. 그냥 여기서 이 값만 나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 한계를 묻는 거거든요. 신뢰 한계를 추정하려니까 신뢰 한계만 나오면 되지. 이게 신뢰 한계인데. 물론 그것의 범위를 원래 해야겠지만 거기 답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 같은 건 어떻게 나오냐? 신뢰 하한을 구하시오. 신뢰 하한이잖아. 신뢰 상한을 구하시고 신뢰 상한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노 프로블럼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뭐 상한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계산만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어떤 회로에 사용되는 특수자기의 소동 수축률은 지금까지 관리 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목표준 편차는 0.1%로 알려져 있다. 시그마가 0.1%로 알려져 있다고 그랬네요. 최근 원가의 압박을 받아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대체 원료를 투입하여 작업 후 표본을 샘플링하여 측정한 걸 다른 걸 얻었다. 자, 이런 데이터 나오면 논스톱으로 뭐부터 구해요? 테이블 데이터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N은 10, 3.43636, 0.28381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 테이블 데이터부터 만듭니다. 소송 수축률의 산포가 달라졌는지 우위수준 5%로 검증하시오. 자, 그러면 시그마 제곱이 여기서 0.1%인데 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0.1로 하셔야 됩니다. 저건 측정값이기 때문에 소수점이 아니에요. 백분율이. 그래서 0.1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H제로는 0.1의 제곱이다. 알파가 5%죠? 5%. 그냥 뭐 시그마니까 이건 무조건 카이 제곱이고 자유도가 10이죠? S제곱 0.28381의 제곱 시그마 제곱 0.1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80.54812가 됩니다. 그러면 R은 다르다 하니까 이건 두 개를 다 써줘야 돼요. 하나만 써주면 틀립니다. 그래서 0.025의 10과 0.975의 10 두 개를 다 써야만 정답이 됩니다. 0.025의 10은 3.25죠? 3.25가 되고 0.975의 10은 20.48입니다. 그래서 벗어났죠? H로 기각이 되죠? H로 기각이 됩니다. 유의하다면 모분산 신뢰 한계를 구하시오. 큰 놈으로 나누고 작은 놈으로 나누는 거죠. 뭐를 나눠요? 그죠? 얘가 남고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바뀌는데 얘가 이제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원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시그마 제곱은 얘를 카이로 나눈다.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은
그냥 10 곱하기 0.28381의 제곱과 10 곱하기 0.28381의 제곱인데 큰 놈으로 나누고 20.48이죠? 작은 놈으로 나누면 3.25가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제곱은 0.03933하고 0.24783이 됩니다. 자, 이제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분산의 실내 구한을 구하라면 이건 산업기사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 고난도 난이도의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8점씩인데 검정은 5점, 추정은 3점. 만약 9점이 나오면 검정이 6점, 추정이 3점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검추정이 점수가 6점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점이 없습니다. 5점 이상이 검정에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3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검정 통계랑은 틀리면 안 됩니다. 제2부품의 특성치 길이에 대한 모평균은 18.5였다. 기계를 조정한 후 샘플을 취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모표준 편차는 0.03의 변화가 없었다. 예, 뭐 어쨌든 뭐 변화든 있던 간에 이건 뭐 변화가 없으니까 표준 편차는 안 구하더라도 평균을 구해야 되지만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테이블 데이터를 구하세요. 예, 이건 뭐 데이터가 10개라고 그랬고요. 이건 18.543이죠. 이거는 0.02497의 제곱이죠. 예, 뭐 사실 뭐 이거는 안 구해도 되죠. 예. 어쨌든 뭐 얘는 구해놔야 되는 거니까 일단 구하고 뭐 시그마 값은 뭐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시그마는 변화가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유수준 5%로 조정 후에 모평이 커졌다고 할 수 있는지. 모평균이 얼마냐 그러면 원래 모평균이 18.5이라고 했거든요. 커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H제로는 커지지 않았다. 대충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알파가 5%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정규분포네요. 시그마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G제로가 들어가고 X바를 무시하라. 18.543을 무시하면 되겠네요. 18.51을 빼고 시그마가 0.03이라고 했죠. 나누기 루트 10 해야겠죠. 이렇게 해야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0.03의 루트 10이 X바의 표준 편차다. 그러면 이것은 2.42441이 됩니다. 그러면 기강력은 정규분포니까 커졌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1.645가 되죠.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굳이 다른 거 붙일 필요 없이 값만 맞으면 돼요. 1.645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써도 돼요. 0.9는 1.645다. 이렇게 쓰시는데 뭐 굳이 정규분포를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H로 기각, H로 기각이죠. H로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이게 플러스니까 하한이 나오겠죠. 그럼 하한이 나오는데 18.543에서 빼기 1.645 곱하기 루트 10분의 표준 편차가 0.03이죠. 그럼 이제 이게 빼기니까 그냥 당연히 뮤의 하한이 되는 건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이 값만 나오면 되죠. 그러면 18.52739가 되죠. 유사문제 2번 제조 공정을 개선한 후에 로트로부터 10개의 표본을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다음 데이터를 얻었다. 개선 후 모평균에 10kg과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지를 전후에 비교를 하는 거죠. 평균이 변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수준 5%로 검정하시오.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놓고 여기다 테이블 데이터를 만들어야죠. 데이터는 지금 현재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 다음에 이제 X바하고 S를 구해야 얘기가 되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X바는 14가 되고요.
S는 2.78887. 예, 이렇게 X가 됩니다. 자,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지 유수용 오프를 검증하시오. 그러면 H1 U는 10kg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H로 U는 10kg다 이렇게 되겠죠. 유수용 5%니까 알파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시그마를 모르니까 T 검정이죠. 금방 푼 문제니까 X바를 무시하라. X바가 지금 14죠. 그러니까 14 빼기 기대값은 10이죠. 네, 그 다음에 이 표준편차는, 얘가 지금 표준편차란 말이에요. 10개를 갖고 있으니까 2.78887 나누기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53557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기각력은 어떻게 되느냐? 뭐 플러스 마이너스 t 0.975에 자유도가 9죠? 그러니까 2.26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H로 기각이죠. H로가 기각된다. 이와 같은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달라졌으니까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랬죠. 그냥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얘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거든요. 14. 이게 달라졌다니까 당연히 기각력을 뒤집어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은 거죠. 신뢰계수 2.262 곱하기 표준편차 얘죠 뭐. 2.78887 나누기 루트 10. 요거는 시그마죠. 시그마의 추정치고 얘는 시그마 X바의 추정치다. 왜? 얘가 X바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14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이거는 U의 추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99490이 되네요.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 검수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그 산업기사 시험에 2차 시험에는 반드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들이든 계속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작업 방법을 개선한 후에 로트로부터 10개의 시료를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측정한 결과 다음 데이터를 얻었다. 평균이 205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지 위험률 5%로 검정하시오. 자, 먼저 우선 테이블 데이터부터 구해야겠죠. n이 10개, x바는 202.1, 자, 그러면 이제 가정이 205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지 검증을 했으니까 작다고 해봐야겠죠. 뭐 그래, U는 205보다 작다. 그러면 H로 U는 205보다 안 작다 이렇게 되겠죠. 위험률 5%로 검증을 했으니까 알파가 5%인데 시그마가 없죠. 없으니까 이거 당연히 T 검정이네 이거. 그래서 T 검정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T 검정이 나오면 뭐 똑같으니까 X바가 202.1, 202.1 그리고 이제 얘가 205니까 205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루트 10으로 해야죠. 4.2 812를 루트 10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16896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각력은 어떻게 되나요? 작아졌다니까 마이너스 t 0.95에 자유가 9죠? 0.95에 9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833 이 나오죠. 이 문제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데이터 10개를 많이 주고 내기 때문에 T분포 나오면 1.833이 유달리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작아졌죠? 검정에 유의하다면 신뢰 한계를 구하시오. 그럼 작아졌으니까 최대값이 나오겠죠, 뭐. 202.1에다가 X바 마이너스 1.833이니까 플러스 1.833 곱하기 루트 10분의 4.2281
최대값이 나오죠. 204.5081이 되네요. 자, 근데 자꾸 이게 유의하다면 그런데 유의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유의하지 않으면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유의하지 않은데 뭐 신뢰 구간을 구하라겠어요? 그럼 점수가 벌써 6점 정도로 끝나요. 그때는 보통 6점짜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유의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하나 정도인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은 의미 없다 이렇게 답 쓰면 됩니다. 의미 없다.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쓰면 돼요. 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안 구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의미 없다라고 답을 쓰면 의미가 민이잖아요. 평균이 필요 없다.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 없다라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4번 어떠한 제품의 목표 길이는 23.5이다. 가표준을 설정해서 작업한 7개 제품의 측정 결과는 데이터가 같다. 과거와 같은 제조 방식에 의해서 유사 제품의 표준 편차는 0.1이다. 모분사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느냐.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이블 데이터를 구할 수밖에 없죠. 자, 그 테이블 데이터가 7, 23.38286, 0.09123의 제곱 이와 같은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물론 계산기로 구해야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분석 시작하죠. 이번에 이제 이렇게 분산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점수가 대형으로 나온 거죠. 보통 12점 정도로 아마 산업계산은 출제가 됩니다. 10점보다 좀 많은 경우가 많아요. 12점짜리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모분사는 변하지 않았느냐 있는 거죠. H1 시그마 제곱은 0.12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아니다. 변했으니까 이렇게 가야죠. 그럼 H제곱 시그마 제곱은 0.12의 제곱이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되고 알파가 5%죠. 알파가 5%.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카이 검정이니까 이렇게 되고 자유도 S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이거 안 써도 되고 0.12의 제곱 그 다음에 자유도가 6이죠. 6 곱하기 0.09123의 제곱 작은 쪽으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3.46788입니다. 혹시 기강력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카이 제곱 0.025에 6하고 자유가 6이죠. 데이터가 7개라고 했으니까 6이네요. 카이 제곱 0.975에 6이 됩니다. 0.025에 6은 1.237이죠. 그리고 0.975에 6이니까 14.45가 되네요. 값이 이 안에 있으니까 채택이네요. 다섯 번째 A시로 채택이다. 그럼 이제 정규분포라는 얘기가 되죠. 여기서 이제 G분포냐 T분포냐 결정이 되는데 이 사이에 있으면 시그마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정규분포로 가게 되고 이걸 벗어나게 되면 이제 T분포로 가게 되겠죠. 이건 당연히 정규분포가 됩니다. 가표준에 따른 평균치는 목표 길이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느냐. 목표 길이가 23.5니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냐는 얘기는 같냐 다르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U는 23.5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H로 U는 23.5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알파가 5%가 되고요. 이게 정규분포가 가능하니까 G제로가 들어가야 되죠. G제로가 들어가고 X바가 23.38286이네요. 그러니까 23.38286이고 모수가 23.5니까 시그마가 지금 살았죠. 시그마가 0.12가 살았고 데이터가 7개니까 나누기 7이 돼야겠죠. 7분의 0.1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거를 이용해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58269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기강력은 정규분포니까 다르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죠? H제로 기각이 되네요. 그럼 이제 실내 구간을 구하게 되죠. 직전에 실내 한계를 구하시오. 실내 구간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실내 구간은 23.38286에 플러스 마이너스 1.96. 그럼 이게 표준 편차니까 루트 7분의 0.12가 되죠. 그러면 23.38286에 플러스 마이너스 0.08898가 되네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니까 또 7이니까 0.08890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는 되게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제 이 불량률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상태로 해놔도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범위로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게 표기법 중에 하나잖아. 우리 이공계가 구간을 표시할 때는 대칭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쓰기 때문에 표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표기가 틀린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렇게 써도 맞는 거죠. 굳이 한 번 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중에서. 그 한 번 더 계산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는데 굳이 더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내세요. 끝내면 전혀 지장 없이 받으니까. 그리고 채점하기가 더 깔끔하니까 좋아요. 이거저거 많으면은 다 따져야 되거든요. 이게 더 편해요, 채점하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데이터는 H부품의 치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10개의 표본을 랜덤 샘플링한 결과이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네요. 모평균의 실내 구간을 추정하는 문제인데, 모평균의 실내 추정하더라도 여기에 의해서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 이거? N은 10개고, X바가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다는 걸 미리 구해놔야지 구할 수 있겠죠? 역시 입력을 해야 되네요. X바는 5.501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0.01524가 됩니다. 과거의 자료로 모표준 편차가 0.02임을 알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규분포로 풀으라는 얘기예요. 모평균 실내 구간을 추정하라. 실내 구간을 추정하라는 얘기는 통계량 역함수의 실내계수 곱하기 시그마 X바거든요. 이것만 뭐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X바가 얼마예요? 5.501이죠. 근데 공정표현 실내 구간을 추정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에요. 95%니까 이건 뭐 말하나 1.96이 되죠. 그냥 정규분포니까 그냥 이렇게 이 말 안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1.96 정규분포 그냥 바로 쓰면 됩니다. 채점할 때 1.96은 인정해요. 그 다음에 시그마 X바거든요. 시그마가 지금 0.0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표본이 지금 10개니까 10개로 나눠줘야죠. 즉 이건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0.01240이 되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일단 1번은 간단히 풀면 되고 2번은 문제가 T분포겠죠.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에 실내 구간을 추정하라고 했습니다. 모표준 편차를 모르면 결국 시그마 X바 대신에 여기 대신에 S바를 쓰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5.501에 대해서 실내 구간을 추정하는 건데 이건 T분포죠. 그러니까 T분포니까 T0.975에 이건 자유도가 9죠. 근데 이제 N이 10이고 그대로 똑같은데 표준 편차 0.02 대신에 0.01524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넣어주면 되고 얘가 얼마냐 하는 거죠. 이거는 2.26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을 넣어놓고 풀으면 5.50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0.01090이 됩니다. 이제 뭐 거의 같은 패턴이니까 이제 실내 구간 구하는 건 풀 수 있겠죠. 산업기사는 실내 구간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분산의 실내 구간을 구하시오. 모분산의 실내 구간은 어떻게 해요? 이게 카이 제곱이 시그마 제곱분의 제곱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면 시그마 제곱은 카이 제곱분의 제곱합이다. 그래서 큰 놈으로 나누고 작은 놈으로 나눈다. 알죠? 그래서 SS를 큰 놈으로 나누고 0.975에 자유도 9죠.
작은 놈으로 나누면 제곱합이 되는 거죠. SS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9 곱하기 0.01524의 제곱, 9 곱하기 0.01524의 제곱. 이걸 수표를 찾으면 카이 분포 수표에서 찾으면 되니까, 얘는 큰 놈이니까 19.02가 되고요. 얘는 작은 놈이니까 2.70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그마 제곱은 값에 조금씩의 오차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안에 있는 걸 계산할 때 하고 이렇게 약어를 넣을 때가 틀리거든요. 0.00011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이거는 0.00077. 답이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거 자세히 보면 약간 값에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0.0001에서 0.0008이면 다 맞는 걸로 대충 그렇게 채점이 됩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